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닥 상장사 비트맥스 종목 코드 37만 7030에 대해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비트맥스는 그냥 단순히 거래 재개 종목이다,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맥스에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자 후 거래 재개입니다. 두 번째는 616억 5천만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입니다. 세 번째는 50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네 번째는 회계상 손실 재무구조 기존 사업 회복 가능성입니다. 비트맥스는 2026년 4월 30일부터 보통주 거래가 재개됩니다. 거래 정지 해제 사유는 감자에 따른 주권 변경 상장 완료입니다. 거래 재개일에는 장 개시 전 시간 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공시성 기사에서 확인됩니다. 여기서 먼저 감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감자는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감자는 좋은 뉴스라기보다는 기존의 재무 구조가 좋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감자를 통해 결손을 정리하고 재무제표를 정돈하면 이후 유상증자나 투자 유치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 자체가 회사의 영업력이 좋아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그동안 손실이 누적됐고 자본 구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식수를 줄이고 장부를 다시 정리합니다. 그 다음 새로운 자금을 유치하거나 기존 채무를 재조정합니다. 비트맥스가 지금 딱 이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 이후 바로 나온 공시가 매우 큽니다. 비트맥스는 2026년 4월 28일 616억 5천만 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목적은 채무상환자금입니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연 3%, 만기일은 2029년 5월 7일입니다. 전환가액은 2,612원이고 전환청구 기간은 2027년 5월 7일부터 2029년 4월 7일까지입니다.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는 2,360만 2,603주로 주식 총수 대비 68.82% 수준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환사채는 지금은 채권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됩니다. 특히 이번 시비는 전환 가능 주식수가 주식 총수 대비 68.82%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채무상환 자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주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담을 같이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시비의 성격입니다. 이번 전환사채는 신규 사업 확장 자금이라기보다는 기존 채무를 정리하거나 차환하는 성격이 강하게 보입니다. 인베스팅 칸 보도에서도 기존 시비 차환 목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뒤 매월 조기 상환 청구권 즉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시장에 단순히 616억이 들어온다, 대형 호재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유상증자나 투자 유치라면 보통 신규 시설 투자, 대규모 수주 대응, 신사업 확장, 인수합병 같은 성장 스토리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비는 목적이 채무상환 자금입니다. 즉 회사가 공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돈을 받는 측면보다는 기존 부담을 다시 조정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시간을 벌면 이후 사업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의 시작인지 아니면 채무를 뒤로 미룬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공시가 있습니다. 비트맥스는 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결정했습니다. 조달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등입니다. 신주는 보통주 212만 6,754주 발행가액은 주당 2,351원이며 제3자 배정 대상자는 S밸류 투자조합입니다. 이 유상증자는 CB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CB는 채무상환 자금입니다. 유상증자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입니다. 즉 비트맥스가 어떤 회사를 취득하거나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궁금해할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를 취득하려는가? 그 회사가 비트맥스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있는가? 단순 재무 투자냐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냐? 만약 향후 공시에서 비트맥스의 기존 사업인 AR, XR 소프트웨어 플랫폼 산업용 솔루션과 연결되는 기업 투자가 나온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연관성이 약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라면 시장은 오히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트맥스의 기존 사업을 봐야 합니다.
비트맥스는 원래 증강현실 AR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용 AR 솔루션, 메타버스, XR, 디지털 트윈과 연결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과거에는 메타버스 테마와 AR 테마가 강할 때 시장 관심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테마가 아니라 실적입니다. 2025년 연결 기준 감사 보고서 제출 관련 공시성 자료를 보면 비트맥스의 매출액은 약 272억 원, 영업손실은 약 108억 원으로 나타납니다. 전년 매출 약 371억 원, 영업손실 약 185억 원과 비교하면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손실 규모는 축소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양면으로 봐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영업손실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즉, 회사가 비용 구조를 줄이거나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손실폭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여전히 영업손실 상태입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시작됐다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비트맥스 측은 2026년 2월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 평가손실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회사는 비트코인 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 손실과 전환사채 평가 손실 등이 반영됐을 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도 중요합니다. 회계상 평가 손실이라는 말은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손실이 아니라 장부상 가치 변동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유자산 가치가 회계 기준상 떨어졌거나 전환사채 평가에서 손실이 잡히면 손익계산서에 큰 손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항상 이렇게 봐야 합니다. 현금 유출 없는 손실이라면 다행이다. 하지만 왜 그런 평가 손실이 반복되는가? 회사가 보유한 자산 구조와 전환사채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가? 앞으로도 비슷한 회계 리스크가 반복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비트맥스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거래 재개 수급이 핵심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 재편과 사업 회복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단기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거래 재개 첫날 강한 수급이 붙는 경우입니다. 감자 후 거래 재개 종목은 주식수가 줄고 가격 기준이 새로 형성되면서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616억 시비, 50억 유증 같은 굵직한 공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단타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거래 재개 첫날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지고 시초가를 깨지 않고 버티면서 장중 고점을 높인다면 단기 매수세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재무구조 정리 후 새 출발이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초반 급등 후 윗꼬리 출회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거래 재개 종목은 초반에 기대감으로 급등했다가 기존 대기 매도 물량이나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맥스처럼 감자, CB, 유중이 동시에 있는 종목은 기대감도 크지만 부담도 큽니다. 만약 장 초반 강하게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종가가 밀린다면 그날 들어온 단기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날부터는 급락 또는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하락 출발 후 저가 매수세 확인입니다. 거래 재개 첫날부터 약하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하락했다고 나쁜 게 아니라 어느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지지하는지입니다. 하락 출발 후 장중 저점을 지키고 양봉 전환이 나온다면 시장이 일정 가격 아래에서는 매수할 의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출발 후 반등 없이 계속 밀리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경우는 아직 시장이 비트맥스의 재무 재편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제 비트맥스의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CB 납입 여부입니다. 공시상 납입일이 예정되어 있어도 실제 납입이 완료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납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단기 불확실성은 일부 줄어듭니다. 반대로 납입 지연이나 정정 공시가 나오면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50억 유상증자 납입 여부와 탑업인 취득 대상입니다. 유증 자금이 실제로 납입되는지 그리고 어떤 법인에 투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장이 좋아할 만한 신사업 스토리가 나오면 단기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환가액 2,612원과 주가의 관계입니다. 전환가액은 향후 시장이 심리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전환가액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전환가액 아래에서 계속 머물면 전환사채 부담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넷째, 영업손실 축소가 실제 턴어라운드로 이어지는지입니다. 2025년에 영업손실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입니다. 따라서 2026년 분기 실적에서 매출 회복과 손실 축소가 계속 확인돼야 합니다. 다섯째, AR/XR 사업의 현실성입니다. AR, XR,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시장에서 한 번씩 강한 테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단어만 보고 무작정 사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실제 수주, 실제 매출, 실제 고객사가 중요합니다. 여섯째, 감자 후 주가 착시입니다. 감자 후에는 주가가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발행 주식 수, 전환 가능 물량을 같이 봐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낮다, 가격이 높다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비트맥스의 긍정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긍정 포인트는 거래 재개 자체가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지 상태였던 종목이 재개되면 단기 수급이 몰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무 재조정 기대감입니다. 616억 시비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채무 상황 구조가 정리되면 회사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업손실 축소 흐름입니다. 2025년에도 적자는 이어졌지만 전년보다 영업손실 규모가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법인 증권 취득을 통한 신사업 기대감입니다. 50억 유중 자금이 어떤 곳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새로운 스토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AR/XR 테마 재부각 가능성입니다. AI, 로봇,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산업용 솔루션과 AR/XR이 연결되면 다시 한번 시장 관심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희석 부담입니다. CB 전환 시 발행 가능 주식수가 크다는 점은 기존 주주에게 부담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재무 불안정성입니다. 감자, CB 유중이 동시에 나온다는 건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구간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실적 적자 지속입니다. 영업손실 폭은 줄었지만 아직 흑자 전환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거래 재개 첫날 변동성입니다. 이런 종목은 단기 급등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급락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후속 공시 리스크입니다. CB 납입, 유중 납입, 타법인 취득 대상 정정 공시 여부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맥스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좋다, 나쁘다를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회사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존 주주에게는 희석과 재무 부담이 큰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매매자는 거래 재개 첫날의 거래 대금, 시초가 유지 여부, 장중 고점 돌파 여부, 종가 위치를 봐야 합니다. 중장기 투자자는 CB와 유중 납입 완료, 타법인 취득 대상, 2026년 분기 실적, 영업현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일 위험한 접근은 이런 겁니다. 감자했으니까 이제 깨끗해졌다. CB 616억이니까 무조건 호재다. 유중 50억 들어오니까 세력이 있다. 거래 재개니까 무조건 급등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비트맥스는 지금 재료는 강하지만 리스크도 강한 종목입니다. 좋게 보면 재무구조 재편 후 새 출발이고 나쁘게 보면 감자 이후 대규모 희석 부담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트맥스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 재개, 대규모 시비, 제3자 배정 유중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재료는 순수 호재라기보다는 재무구조 재편성 재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붙으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과 후속 공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전환사채 전환 가능 물량, 유상증자, 신주 상장 일정, 납입 여부, 타법인 취득 대상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맥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래 재개 기대감은 있지만 감자 CB 유중이 함께 있는 만큼 단기 수급은 강할 수 있어도 중장기 투자자는 희석 리스크와 실적 회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고위험 재편 종목.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공개된 뉴스와 공시를 바탕으로 한 분석 콘텐츠입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과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